그리스에서 어제 국민투표가 있었죠. 그 결과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여파로 코스피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 그리스 사태 어떤지 지금부터 동아일보 경제부의 신치영 차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거 걱정해야 되는 그런 뉴스 맞는 거죠? 많이 걱정해야 되는 뉴스입니다. 예. 네. 자, 일단 그리스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까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가 국고가 바닥난 상태에서 IMF라든가 유럽 중앙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구제금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 구제금융을 제공을 하면서 이 기관들이 그리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뭐 네. 연금을 줄여라, 정부 지출을 줄여라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이런 긴축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국민투표를 실시를 했는데요. 찬성이 61.3%가 나왔고요. 반대가 38.7%가 나와서 무려 찬성이 22.6%포인트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그리스 언론이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을 때 찬성과 반대가 비슷비슷했잖아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반대 입장이 많았습니다. 그 결국엔 국민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리스가 그동안 복지 혜택이 많은 나라로 알려졌고 이런 그렇습니다. 과도한 복지가 결국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런 복지 혜택을 좀 줄여라.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줄여나가라라고 유럽에서 압박을 했는데 그거 못 줄이겠다 우리.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냥 우리 따로 가겠다. 뭐 부도 나도 상관없다. 이렇게 좀 결정을 한 거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지난 6월에 구제금융의 일부 만기가 들어왔는데 그 만기 연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채권단, 여기서 채권단이라고 하면 유럽 여러 나라, 다른 나라들을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있죠. 네,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런 다른 나라들을 말하는데 몇 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올해 GDP의 0.5%까지 연금 지급을 줄여라. 그리고 내년에는 1%까지 줄여라 했는데 그리스가 역시 못하겠다고 거부를 하고 연금 받는 거, 국민들 받는 거 줄여라 했더니 못 줄이겠다. 못 줄이겠다. 예. 그리고 저소득 고령자에게는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게 있는데 그걸 2019년까지 폐지를 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 그때까지 당장 줄일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는 걸 검토를 해보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 지역에만 줄이고 전면적으로 인상하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의 입장으로 한번 갖고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 같으면 우리나라가 당장 부도 난다고 그러는데 이런 혜택들을 조금 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런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왜 그리스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던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마 저희 외환위기를 겪었던 저희 한국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금리도 올리고 원화 가치도 많이 떨어뜨리고 맞아요. 흑자에서 흑자 도산이 나는 기업들도 많았고 고통을 많이 겪었죠. 그때 IMF가 너무 가혹하게 조건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리스도 그런 상황이 일부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예. 2명 중에 1명이 실업자 상태고요. 고령층은 또 연금 생활자들은 연금을 받지 못해서 지금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고 해서 그런 요인이 작용을 해서 그런 사람들, 고령층과 청년층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리스 사태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이제 세무를 갚지 않은 순간부터 부도가 난 거잖아요. 국가부도. 지금 이제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그리스가 결정을 했으니까 예. 이제 반대로 그러면 채권 국가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죠. 아주 관심사겠지. 예. 독일이랄지 프랑스, 이태리랄지 이런 다른 나라들이 그러면 그리스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리스가 거부를 해도 우리는 그리스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제금융을 연장해주지 못하겠다. 추가로 지원을 해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리스는 부도로 가겠죠.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예.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IMF라든가 ECB 등의 빌린 빚의 상환일이 점점 돌아오게 되는데요. 일단 지난달 말에 그리스는 이미 IMF에 갚아야 될 15억 유로 정도를 갚지 못했습니다. 예. 체납을 해서 그때부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7월 20일에 35억 유로 이 굉장히 큰 금액의 만기가 들어옵니다. 폭탄이에요. 이게 지금 폭탄입니다. 예. 이걸 갚지 못하면 공식적으로 그리스는 부도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아무도 그리스한테는 이제 돈을 안 빌려줄 그렇겠죠. 테고. 부도가 난 나라에 추가로 자금을 빌려줄 은행이나 없죠. 정부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하고 채권 국가들이 결국 이 협상을 타결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지금 다른 나라들로서는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요.
일단 그리스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 다른 나라들이 그리스의 부도를 원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잘 마무리를 해보자, 봉합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리스가 부도를 나는 사태까지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7월 달에 갚아야 되는 4조 원이 넘는,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돈, 이게 제일 문제가 될 텐데, 빚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3,230억 유로, 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계산도 금방 안 되네요. 자, 400조 정도 되는 돈인데 그러네요. 네, 그렇겠습니다. 예, 네. 400조 정도 되는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빚이 많은 겁니까? 네. 사실은 그리스가 그동안 굉장히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을 해서 연금도 많이 주고 그리고 일하지 않는 실업수당이랄지 이런 수당도 많고 과도한 복지였군요. 그렇습니다. 복지를 상당히 과도하게 지출을 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쓴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이런 것들, 이런 그리스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보니까 오늘 코스피 벌써 이렇게 확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금융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네. 그리스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번질 것이냐, 얼마나 확대될 것이냐, 봉합이 될 것이냐,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싫어하죠. 오늘 코스피를 비롯해서 아시아의 많은 증시들이 2, 3%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예. 오늘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7일에 그리스에서 지금 현재 은행들의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예금 인출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그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은행으로부터 돈을 전부 다 빼나가기 시작하면 은행들이 망하고 은행이 망하면 기업이 망하고 네. 경제가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예금 인출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7일 내일 7일 은행 영업이 재개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서로들 너도 나도 달려가서 자기 돈을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은행이 예금자들한테 줄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리스 은행들이 전체 가지고 있는 돈이 한 10억 유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런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한 1시간 정도가 되면 그리스의 은행들은 또다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그래요? 돈이 바닥이 나서. 예. 그렇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가 되고 다른 나라들의 불안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돈을 빌려주는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금리나 이런 것도 바뀌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에 그리스를 포함해서 남유럽의 재정위기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럽 자금이 예.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많이 15조 원 정도를 빼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없네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그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시청자 질문이 왔으니까 신청 차장이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스가 EU의 지원 없이 자립이 가능할지 이걸 일단 물어보셨고요. 포르투갈, 이태리, 스페인 등으로 그 여파가 확산되면 회복기에 접어든 세계 경제에 미칠 여파가 클 것 같은데요. 향후 금리 방향은 어떻게 전개될지도 궁금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를 다 짚어주셨네요. 네, 우리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가 다른 남유럽 국가들로 그 사태가 확산이 되느냐 여부인데요.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그렇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그리스를 유로존으로 계속 붙들어 두기 위해서는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그리스가 지금처럼 소위 배치라는 식으로 계속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리스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협상에 실패를 해서 그리스가 그렉시트라고 하죠. 유로존을 타퇴를 하게 되면 그 여파는 굉장히 클 것으로 이렇게 우리 금리 어떻게 돼요? 우리 금리. 그렇게 되면 금리는 어쩔 수 없이 시장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돈을 구하기 힘들 테니까 돈값이 비싸지고. 그렇겠군요. 네. 결국에는 금리 문제는 우리 서민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잘 봉합이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많습니다.